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한 여세를 몰아 단숨에 3,1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매출 기준 삼성전자는 역대 세 번째, LG전자는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애플이 현대차와 자율주행 전기차 협력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코스피의 상승세가 거침없습니다. 3,000선을 돌파한 여세를 몰아 오늘은 단숨에 3,100선도 돌파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장중 9만 원을 터치하는 등 대형주 위주의 급등에 4% 가까운 상승을 보이며 3,150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신축년 새해 첫 주 코스피는 3,100선에 안착했습니다. 10주 연속 상승으로 이 기간 코스피 상승률은 38.46%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코스닥 역시 24.02%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는 장중 3,160선까지 오르며 신고점을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시중에 풀린 막대한 유동성 자금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과 개인 투자자 CMA에 담긴 돈은 각각 65조 5,200억 원과 58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30조 원의 토지 보상금도 풀릴 예정이어서 당분간 유동성의 힘은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이번 주 코스피는 9.7% 급등하며 3,152.18포인트에 코스닥 역시 2% 오른 987.79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강하게 매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이어갔고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했지만 개인이 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전기전자 업종과 완성차, 또 2차 전지, 건설, 철강, 화학 등 대다수의 업종이 고르게 상승한 반면 금융 등 경기 방어적 성격의 업종은 소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주 등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급등 흐름을 이어가는 등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의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되며 코스피 지수의 상승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배당락일 대주주 과세 요건 회피성 물량도 정리되며 코스닥 역시 꾸준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증권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서 있는 정권 이양 약속과 민주당의 양원 장악 등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정책 랠리를 예상하며 반도체와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섹터에 대한 관심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주가가 높아진 상황 속 금리가 함께 오르는 부분은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난 한 해를 마감한 성적표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매출 기준 삼성은 역대 세 번째, LG전자는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매출 61조 원, 영업이익 9조 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 매출은 1.9%, 영업이익은 26% 늘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지난해 매출은 약 236조 원, 영업이익은 약 3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출은 역대 세 번째, 영업이익은 네 번째 기록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락다운과 해외 공장 셧다운 등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3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주력인 반도체와 모바일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고 비스포크 냉장고와 대형 TV 등으로 집콕 수요를 끌어들인 가전 부문이 반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LG전자의 경우 코로나가 있었던 지난해 오히려 실적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LG전자가 공시한 잠정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기준 매출액은 약 63조 3천억 원, 영업이익은 약 3조 2천억 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 기록입니다. 4분기만 봐도 매출은 분기 사상 역대 최대, 영업이익은 역대 4분기 중 최대입니다. 잠정 실적에서는 부문별 성적이 공개되지 않지만 역시 펜트업 수요가 폭발한 가전 TV 사업이 기록적인 실적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오늘 잠정 실적에 이어 이달 말 실적 설명회를 통해 부문별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글로벌 기업 애플이 현대차와 자율주행 전기차 협력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현대차 그룹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배유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출시를 위해 현대차 그룹에 협력을 제안하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 개발도 협상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 그룹 내부에서는 이미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로 정의선 회장의 재가만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주식시장에 전해지자 오늘 현대차 그룹의 주가는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8일 현대차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9.42% 오른 24만 6천 원의 거래를 마감하며 약 6년 7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계열사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도 각각 18%, 21% 강세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는 애플카 협력 제안에 대해 애플로부터 제안이 들어온 건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2014년 프로젝트 타이탄으로 불리는 자율주행차 사업부를 신설하고 자동차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7년 애플은 미국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공영도로 주행을 허가받은 바 있으며 오는 2027년에는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를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배유한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강남 불패 계속되는 걸까요? 설석용 기자입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 지역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강남과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최근까지 신고가 거래가 잇따라 기록됐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전용 163.7제곱미터는 지난달 21일 33억 원에 매매되면서 신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5월 29억 원이었던 이 평형은 11월 32억 7천만 원까지 올랐는데 한 달여 만에 다시 3천만 원 오르며 신고가 기록을 다시 쓴 겁니다.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 포레스트 전용 146.71제곱미터는 한 달 만에 3억 원이 뛰며 지난달 28일 31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송파 지역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헬스 전용 84.8제곱미터는 지난달 24일 신고가인 23억 5천만 원으로 거래가 이뤄졌고 인근 트리지움 전용 114.7제곱미터는 한 달도 안 돼 2천만 원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업계에선 강남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만큼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남에서는 공급이 늘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소비자들도 충분히 그걸 인지하고 여기서 뭐 더 이상 나올 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서울 도심이라든지 관심 지역, 인기 지역들 중심으로는 충분히 신고가가 올해도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 등으로 상승세가 꺾일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어 신고가 행진이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수출 시장이 회복되는 반면 수입과 해외 여행 등은 줄며 경상수지가 흑자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89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19년 11월보단 흑자 규모가 50.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가 슈퍼 호황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세계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에 TV, 자동차, 또 스마트폰 등의 수요가 되살아났기 때문인데요. 파운드리 업계 전망 서청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주요 파운드리 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으며 최근 공장 가동률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등 말 그대로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란 반도체 설계도를 넘겨받아 제조와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와 DB 하이텍, SK 하이닉스 IC 등이 국내 파운드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해 최근 국내 파운드리 업계에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파운드리 2위 업체인 DB하이텍은 생산 공급이 부족해지자 반도체 위탁 생산가를 최대 20% 올렸지만 올 상반기까지 추가 생산 능력이 없을 정도로 주문이 밀렸습니다. 파운드리의 호황은 한 5년 이상 갈 겁니다. 제조 시설을 구축하는 데가 전 세계에서 두 곳입니다. 대만의 TSMC라는 회사하고 한국의 삼성전자 두 곳이에요. 제조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제조 시설에 대한 공급은 제한적입니다. 파운드리 제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런 조건을 갖춘 회사가 전 세계에서 TSMC, 삼성전자뿐이어서 제조 시설의 빠른 확충이 불가능해 파운드리 업계의 호황이 지속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또 향후 자율주행, 인공지능, AI 기반 전자제품 등의 증가로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전망 역시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통계기구는 2020년 세계 반도체 시장이 전년보다 5.1% 오른 4,331억 달러로 성장했고 2021년은 전년보다 8.4% 증가한 약 4,7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반도체 수요 증가, 제조시설 확충의 제한 등으로 파운드리 업계의 호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국제유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직전인 작년 2월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산업계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역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에 진입했던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4% 오른 50.8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상승으로 코로나19 본격 대유행 이전인 작년 2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2, 3월 하루 100만 배럴의 자발적 감산 결정과 미국 원유 재고의 4주 연속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날 미국 워싱턴 DC 의사당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유류비가 수익에 직결되는 항공업계와 해운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운송업에서 유류비는 약 40%일 정도로 전체 매출 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정유업계도 재고평가 이익은 늘었지만 수익과 직결되는 정제마진은 여전히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가가 코로나19 추이와 백신 보급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기 회복에 따른 유가 상승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와 추가 백신 보급 등에 따라서 세계 경기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원유 생산량 감소와 올 2분기 긴축적인 원유 시장 전망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몇 주간 유가는 계속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지난해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 3층짜리 꼬마 주택이 생기며 화제를 모은 적이 있었죠. 땅 면적이 16제곱미터 정도라 5평 꼬마 주택으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 건물이 3억 2천만 원에 매물로 나오며 협소주택 시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입주민들이 화단으로 쓰던 땅에 3층짜리 꼬마 주택이 생기면서 눈길을 끌었던 곳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준공을 받은 이 건물은 16.5제곱미터가량의 땅값이 5천만 원 정도, 건축비 6,500만 원 등 총 1억 1,500만 원을 들여 지어졌습니다. 최근 3억 2천만 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진저읍에도 협소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건평 10평의 3층짜리 건물은 분양가가 3억 9,900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작은 땅에 주택을 지을 수 있냐는 문의가 꾸준한 상황. 전문가들은 조그만 땅이라도 잘 개발하면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짜투리 땅만 가지고선 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그냥 팔기도 어렵고. 협소주택으로 개발을 해서 팔면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활용을 하는 거죠. 아파트값 상승세에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수요자들이 협소주택 시장에 관심을 돌릴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새해부터 5G 중저가 요금 경쟁에 불이 붙으며 이통사들이 요금제를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고가 요금제인 5G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한편에 알뜰폰 업계에선 위협의 목소리가 또 높다고 합니다. 경제산업부 윤다혜 기자와 함께 요금제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5G 요금제 윤 기자도 쓰고 계시겠지만 많이 내시는 분들은 10만 원 이상씩도 내시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통신사들이 언급한 온라인 5G 중저가 요금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먼저 짚어주세요. 네, 기본 5G 요금제는 5만 5천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형성돼 있어 고가 요금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에 통신사들이 5G 중저가 4만 원대 요금제를 내놓거나 준비 중입니다. KT는 4만 원대 5G 요금제를 지난해 10월 이통사 중 가장 먼저 출시했고 LG유플러스는 4, 5만 원대 요금제 2종을 이달에 선보입니다. 이와 달리 SK텔레콤은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3만 원대 중저가 요금제를 신고해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고한 언택트 요금제는 월 38,500원에 데이터 9GB, 월 53,000원에 데이터 150GB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 LG유플러스가 내놓은 요금제 대비 SK텔레콤이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신청한 것입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조금 전에 들으니까 출시 예정인데 SKT만 지금 과기정통부에 신고를 했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SK텔레콤이 통신사 중 46%의 시장 점유율 1위로 즉 시장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요금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SK텔레콤은 유보신고제 도입 첫 사례입니다. 유보신고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정부의 요금제 이용 약관을 신고만 하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달에 새롭게 도입됐습니다. 다만 SK텔레콤처럼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최장 15일까지 심의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시장에서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단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부가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중저가 요금제 나오는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일각에선 또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5G 요금제가 저렴해지면 통신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체감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출시 예정인 LG유플러스의 5G 슬림 플러스 요금제는 월 47,000원에 6GB를 쓸 수 있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는 400kbps의 속도로 무제한 이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존 요금과 알뜰폰 등에서는 데이터 소진 시 더 빠른 속도의 1Mbps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해진 데이터만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이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 SK텔레콤은 기존 요금제 대비 30%가량 저렴하게 출시를 준비 중인데요. 25% 선택 약정 할인을 받은 가입자와 비교하면 실질적인 요금 차이가 5%에 불과합니다. 무약정 기반의 온라인 요금제로 선착약정 할인이나 공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멤버십 혜택과 가족 결합 할인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상품보다 혜택이 더 적어집니다. 이 같은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는 기존 알뜰폰 요금제와 비슷한 구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 알뜰폰 업계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존 고객들이 볼 땐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알뜰폰 얘기해 주셨는데 이쪽 업계 반발 우려된다고 하셨어요. 업계 반응 지금 어떤 겁니까? 네, 알뜰폰 업계는 일단 요금제 인하 노력은 환영하면서도 알뜰폰 도매 제공 대가를 현재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알뜰폰이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도매 제공 대가가 언택트 요금의 89%, 96%인 상품이 각 한 개씩이고 나머지 한 종류는 현재 도매 제공이 안 되고 있는 상품으로 언택트 상품이 출시될 경우 알뜰폰은 5G 시장 퇴출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과기정통부가 이제 SK텔레콤의 신고 요금제를 수용할 수도 있고 또 시장 지배자이기 때문에 반려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네, 과기정통부는 신고한 요금제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심사를 합니다. 이 조항 중에서 도매 제공하는 대가보다 낮은 이용요금을 설정해 다른 통신사업자를 배제시킬 수 있는 그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요금제를 반려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알뜰폰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반면에 첫 유보 신고제 사례부터 반려권을 행사할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을 보여 허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단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업계가 요구한 도매대가 인하 등 다른 조건을 걸어 협의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는 15일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소식 나오면 또 더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5G 중저가 요금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은행들이 지난해 말 강하게 조였던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의 신나는 직장인 대출 한도가 기존 1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높아졌고 NH 튼튼 직장인 대출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슈퍼 프로로는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NH 금융 리더로는 2억 5천만 원으로 또 높아졌고 오런 직장인 대출과 오런 마이너스 대출 우대 금리도 모두 이전 수준으로 복원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중단했던 우리 원하는 직장인 대출 판매를 어제부터 재개했고 건별 신용대출 최대 한도와 우대 금리도 판매 중단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정부가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차 활성화를 위해 구매 지원금을 확대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억 원 규모의 수소트럭 보조금을 신설하고 전기택시 보조금은 1,000만 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올해 전기 수소차 구매 예산을 1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 확대하고 전기 화물차 지원을 2배 늘리는 등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는 3월 내에 일자리 80만 개에 대한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및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특히 어려운 한 해를 보낸 취약계층의 소득을 지원코자 직접 일자리를 작년보다 10% 이상 늘려 총 104만 2천 개를 제공한다며 1분기에 80만 명 이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도 늘린다는 방침인 가운데 구체적 채용 계획은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불법 비자금 조성과 부정척탁 의혹을 받고 있는 가구업체 한샘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 서울 상암동 한샘 본사 21층 예산 담당 부서와 대외협력실 등을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한샘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샘은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